저자는 아들에게 윤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책을 쓴다. 그래서 책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서술한다.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윤리적 태도를 제시한다. 바로 원하는 일을 해라는 것이다. 전제가 있다. 윤리의 답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할 것이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는 정치로 확장되고 세상을 바꾼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 권의 책을 썼다.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깊어진다.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망설여진다. 저자가 제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곱씹으며 고민하면 된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고민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한 장의 내용을 요약해보았다. 1. 선택의 자유. 아무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은 프로그램에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예와 아니요, 나는 원한다와 나는 원하지 않는다를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의 압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척한다지만 선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인 만큼 판단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준은 우리가 원하는 삶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동물과 다르다. 동물은 프로그래밍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본능을 따르고 문화가 학습되었다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하고 거부한다. 인간은 자유롭다. 현실에 제약되기에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지 선택한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예를 든다. 화물선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다. 화물선에는 화물이 있다. 하지만 자신과 선원들이 살아남으려면 화물을 버려야 한다. 화물을 버릴 것인가? 날씨가 진정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견뎌야 하나? 선장이 갈등한다. 선장의 바람은 선원과 화물을 모두 지키는 것이다. 자신과 선원이 희생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화물로 얻을 이익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선장은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람은 명령, 관습, 기분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한다. 세 요소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행동했느냐를 가리기란 어렵다. 세 요소가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기능한다. 모든 행동을 단위로 하나하나 나눠서 판단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명령이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율성과 상관없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령, 관습, 기분을 넘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를 맞이한다. 선장도 마찬가지이다. 윗선의 명령에 따른다면 선원을 바다에 버려야 한다. 폭풍우가 친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관습은 기분에 따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물과 선원이란 재산과 생명을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도 선장과 같다. 바다는 세상이고 선장처럼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 명령, 관습, 기분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명령과 관습이 부당하거나 사안에 따라서 기분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나치는 그저 명령에 따랐다고 변명한다.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 선택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명령과 관습, 상과 벌, 한마디로 밖에서 너를 조종하려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라는 말이다. 이 모든 일을 너 자신으로부터, 네 양심과 자유의지로부터 이끌어내라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윤리적인 전제와 조건을 제시한다. 바로 원하는 일을 해라는 것이다. 탐욕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나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멋진 삶을 산다.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 말해보겠다. 1. 선택의 자유와 멋진 삶.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자유의지가 있다. 본능이라는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서 선택한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항상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 관습, 기분에 따른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명령과 관습이 잘못될 수 있다. 선택의 자유와 멋진 삶, 기분에 따라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답은 나에게 있다.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하기에 나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는 것이다. 선택은 불가피하다.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선택이다. 원하는 대로 한다고 기분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다. 2. 타인. 멋진 삶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멋진 삶도 인간들 사이에서 의미 있다. 서로를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순간적인 이익이나 물질적 이익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타인을 인간으로 대우하면 우리도 타인에게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타인을 적이로 대하면 적이는 나에게 돌아온다.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한다. 악이 증가한다. 타인이 행복하면 악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타인을 헤아려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상대적이다. 이익의 양과 배분이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절대적인 이익이자 정의는 타인은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돈과 권력으로 삶을 단순화한다면 삶에서 타인을 고려하기 어렵다. 멋진 삶을 살기 어려워진다. 3. 윤리적 조건.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윤리적 조건이 중요하다. 돈과 권력만이 삶을 단순화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고 명령과 관습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관습을 이해해야 그렇게 하면 옳고 그르고의 기준을 안다. 무엇이 멋진 삶을 만들어주는가를 알게 된다. 타인의 기준에 만족하거나 휘둘리기보다 타인과 소통해야 한다. 타인이 옳다면 그 의견을 인정하면 이기주의자가 되자. 원하는 일을 하려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 탐욕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다.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말이다. 이 선택은 멋진 삶을 위한 것이다. 그릇된 선택을 하면 후회한다. 인간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을 속일 순 없다. 자유가 있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자본주의나 가정교육이나 성격 등의 상황으로 행동을 정당화하면 자유를 잃는다. 선택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는다. 그렇게 우리는 변한다. 4. 윤리와 정치.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우리의 의지가 윤리적인 실천을 하면 정치가 변한다. 정치에서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윤리에서는 행위의 의지가 중요하다. 세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이 주어진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이 주어진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윤리는 정치의 의지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의로우면 정치도 달라진다. 정치가는 그들을 선택한 우리를 담는다. 우리가 멋진 삶을 산다면 세상이 변한다. 이에 따른 정치 공동체는 자유와 정의와 복지가 기반이 된다. 이념에 상관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된다. 수치스럽게도 아직 현실에 구현된 것보다는 이루어야 할 목록이 훨씬 더 많은 이른바 인권은 소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윤리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좌파, 자유파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선택할지는 저 자신의 문제다. 나에게는 이 낡아버린 이름들이 아무 상관없으니까. 전쟁, 기아, 독재, 환경 등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치적 분열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돈과 지식을 무기제조에 쏟아붓는다. 개발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다. 자본의 논리만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 세계 차원의 당국이 나서야 한다.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다양성 존중을 위해서 상호 관용이 최소한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종의 우열을 나누는 인종주의, 집단 정체성만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자신의 진리만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정치적 우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문제이다.